이제는 고추나 감자, 우리가 작물 재배하는 것들은 비료가 적으면 병이 많이 생겨요. 예, 비료가 작으면 그 채소류들이 원예 종류들이 병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우리가 재배되는 고추, 감자, 고추에서는 청고병이 있고 감자에서는 역병이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고추에는 또 병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청고병이나 역병이나 같은 놈인데 잘라가 흰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 병은 왜 생겼냐? 배가 고파서. 비료를 적게 해줘서 이파리에서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타고 내려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럼 여기 타고 내려 여기 와서 묻어 있으니까 여기 곰팡이가 이 생겨서 요 껍질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요 식물체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일액을 맺으면 어느 다 죽어요. 복분자도 죽고 감자도 죽고 그 마늘도 죽고 다 죽어요. 마늘 고자리파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망구 피를 물질 하지 말고 실 때는 왜? 그 마늘 심어놓고 마늘 올라올 때 요소를 허옇게 흩어나면 고자리파리 안 옵니다. 이 파리에 물방울 밑에 내려가면 오거든요. 그런데 고추를 심어놓고 비료를 적게주니까 어떻게 돼? 청고병도 오고 역병도 오고 감자도 역병도 오거든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고 잎이 살이 빠져도 역시 마찬가지 일액이 많이 맺어요. 그래서 비 오고 난 뒤에나 감자밭에나 고추밭에 가보고 잎 테두리에 여기 물방울이 생기면 빨리 영양제 쳐라. 이게 물방울 동글동글 생기는 순간에 이게 물방울이 요 끝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요 가에 다 생겨요. 그럼 물방울 볼록볼록 맺혀요. 그러면 여기에서 뿌리에서 여기에서 비료를 먹고 이게 소화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요. 요게 잎으로 갔는데 이게 못 먹고 뱉어버리거든요. 왜 뱉었냐? 비가 많이 오고 얇아져서 그렇답니다. 비가 많이 해서. 그럼 비 오기 전에 고추나 감자에 여기에 영양제를 쓸 때 그린 80cc에 설탕을 120에서 200g 정도로 써놓으면 이 파리가 두꺼워 가지고 요 일액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고추밭이 반쯤 물이 들어도 한 놈도 안 죽어요. 우리 고추밭에 비 되게 오고 나면 물 들으면 죽죠. 고추밭에 장화가 심고 다니게 물이 철렁철렁해서 한 놈도 안 죽어요. 예. 나락론에 나락 심을 때 칼라 80cc에 설탕을 120g 해갖고 물조리가 죽어 심으면 나락이 물에 빠져가서 한 놈도 안 죽어요. 못 심을 때 탁 끊어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추를 심을 때 고추, 감자, 마늘, 양파 이제 됐지? 요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비료를 요소 그 다음에 명품 300 그 다음에 성장 N 18짜리 그 다음에 완효성 그 다음에 올코팅. 자 이렇게 있다면 그 마늘 빼고 저기 배추로 하십시오. 배추야? 예.
배추도 하시죠. 밑에 배추. 배추 하나 더 하나 더 이어서 배추 하나 더 이어주세요. 배추나 네. 무 네. 이게 기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요 놈을 갖다가 배추 심을 때 요 놈을 한 개 넣고 그 다음에 요소를 한 개 끌어다가 넣고 그럼 요 배추가 뭐 그냥 잘 돼. 한 번 위험해. 그 아직 나오지만 있어. 좀 대놓고 찍어 있어. 그 손도 없는지. 그 양파를 심을 때 완효성을 넣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질소량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걸 넣어도 괜찮아요. 요 놈을 요렇게 해도 되는데 이 빨간 줄 칠한 거는 이걸 안 하면 이걸 해도 이 말이거든요. 완효성이나 코팅은. 그 다음에 양파를 심을 때 완효성을 한 개를 완효성을 연다면 그 3개 정도. 그 다음에 올 코팅을 연다면 요거 3개 정도. 그 요소를 연다면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늘을 심다면 올 코팅 100평이. 그렇죠. 배터직으로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를 심을 때는 그 색깔이 까만 거는 절대적이다. 요거 1개. 그 다음에 올 코팅을 1개. 아니면 완효성을 이어도 된다. 요거는 요 3개 다 이런 소리는 아니고 요 2개가 기본이 돼야 된다. 요렇게 2개가 되니 요렇게 되니 조성해라. 완성이 크다. 감자를 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해야 된다. 감자를 심을 때 역시 완효성을 써도 되고 완효성을 2개를 써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올 코팅을 2개 써도 되고 그러면 얘네들이 올 코팅 2개에 요소 2개. 그럼 100평이 리포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100평이라고 그랬잖아. 100평. 그 다음에 마늘을 심을 때 배터직으로 쓰면 요소를 한 포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완효성을 주면 이거 이제 줄 것도 돼요. 줄 것도 돼요. 완효성을 쓸 때 세포나 뭐 5포가 있을 때 이것도 세포나 5포가 있을 때요. 그럼 올 코팅 비료를 요것도 세포에 5포. 그래 하고 요것도 이파리가 안 좋으면 추비를 더 해야 소리거든요. 근데 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해 쓰라는 거예요. 응용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아주 편해야 됩니다. 왜 앞으로 요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게 토양 분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토양 분석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고추를 심으면 우리 비료 몇 개였습니까? 보통 100평이 한 2% 정도. 대충 대충 100평에 고추밭에 100평에 요소 한 포. 그리고 코팅 비료나 완성을 한 포 열라. 이렇게 심어라. 그리고 고추가 주렁주렁 열었을 때 헛골에다 비료 한 포를 주라. 첫 비료는 고추가 기비가 뭐 퇴비가 없으면 퇴비를 주는 게 좋고 퇴비 준다고 해서 크게 농사 대박 치는 건 없어요. 퇴비 그게. 그래서 기비를 주고 이때에 요소가 이 100평에 한 포.
그 백팽 요소 한 포가 작은 거예요. 비료 공장에서 넣으셨어. 한 포. 그 다음에 올 코팅 한 포. 아니면 여기에 정장인? 완효성. 말이죠. 완효성을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건 알아. 완효성 비료는 질소 함량이 18에서 22% 정도 있는데 요소만 코팅이 되지 인산가리 코팅이 안 됐어요. 척저 12 그게 길어요. 척조 시비가 올 코팅이고, 예, 비료를 요 정도로 여야 고추가 되고, 감자는 비료를 어릴 때부터 많이 먹어요. 전기에 뿌리고 빨리 내려서. 그래서 감자는 완효성을 2포였고 요소 2포였거나 올 코팅 2포였고 요소 2포였기 좋다. 아니 그걸 하고 로타를 치하고 비닐을 하면 이게 저게 그 가스장이 안 받을까? 미리 해놓이소. 아, 여기에서 올 코팅 비료 적을 때 안 녹아요. 아. 요소 적으면 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요소에서 가스가 나와요. 복합 비료를 흩치면 요소가 가스가 나오지 인산이나 가리는 가스가 안 나와요. 감자에 요소를 그렇게 쓰면 감자가 안 썩나요? 감자에 예. 요래하고 읍비료를 요소 한 2포에서 3포 정도 더 주면 감자가 팽당 한 20kg씩 나와요. 감자를 끓여주면은 고랑에다 주는 거예요. 오래면 감자들. 꼬랑이, 고랑이 젓고랑이 어쩌래? 흑꼬랑이, 흑꼬리 주면 돼요. 흑꼬리 주면 다 먹어요. 예, 그래서 강원도에 몇 년 전에 가서 강의할 때 감자밭에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서 감자를 농사를 잘못 짓는 주 원인은 100평당 비료를 한 포 주기 때문에 감자가 10kg 미만밖에 안 나온다. 100평에 비료를 7포 주라 이카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해보니까 문제점이 또 있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비료 수치는 맞는데 이제 20일 나시를 2개 넣고 그 완효성 비료를 2개 넣고 그래도 쪼개기 남는데 요소 한 개 더 넣고 5포를 이어나니까 감자가 잘 되긴 되는데 문제는 비가 작게 오면 이게 비료기가 너무 높게 올라가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걸 2개 빼버렸어. 요소는 2개를 그냥 쓰고 감자에 완효성을 2개를 넣거나 올 코팅을 2개 넣어요. 올 코팅은 비료가 적게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토양 분석 가보면 집기마다 전부 다 놀고래 12%거든요. 인산가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산가리가 많으니까 농사가 안 돼요. 저인산 써야 돼. 안 써, 안 쓰면 더 좋죠.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하우스 백합 농사 짓는 거를 4년 동안 맹물에 심어가 요소만 이렇게 농사 지어요. 농사가 더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걸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추밭이나 감자밭에 비료 였는 양에 따라서 이제 추비는 문제도 요소 줄 거니까 감자도 감자 고온성 작물이에요. 저온성 작물이에요. 아, 저온 써야 돼. 마늘도 저온성이에요. 여름에 끝나쁘거든. 양파도 저온성 작물, 배추도 저온성 작물이에요. 그러면 심을 때는 배추를 갖다 가을에 심는 거를 요소를 주고 질소 많은 거 주고 심어가지고 늦가서는 NK로 치야 된다. 이제 이해되죠? 그죠? 온도가 낮아지면 따뜻한 성분의 칼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비료를 2개를 줘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고 한 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의 책이 안 바뀌고 대학 교수가 안 바뀌는데 우리가 농사를 다수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고추를 저기 그 범포에 들어갈 때는 한 5월 초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나중에 저 기비를 할 때 어느 때 해야 될까 그래? 대충 시기가. 그렇지. 그거 제일 중요한 게 예. 키가 딱 커가지고 이파리가 큼직해지면 비료가 부족해서 배고프다. 이파리가 커지고 키가 늘어지면 무조건 배가 고프다. 아, 마디가 늘어지면 그렇죠.
이파리가 커지는 순간에 배가 고프다. 비료기가 너무 많으면 마디가 늘어지는 줄 알았지만 정반대네. 비료가 작아서 키가 컸다. 아까 요 그림 그려놨잖아요. 예. 비료가 작으면 키가 큰다. 그 고추가 키가 크고 주렁주렁 달렸을 때 구멍을 뚫어가 비료 주면 망한다. 이 썩은 놈들이. 구두개. 이 썩은 놈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고양 비료가 많이 나오는데. 예? 고양 비료가 조개 비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고추가 아니 그거 쭉 보면 그 옆에서 먹고 비료 가다대가 이래 돼. 쪼그려 버려요. 그 비료 가다대기 쪼그러들어요. 그 구멍 열어가 뚫는 순간에 비료는 조금 줬는데 돌덩이 같은 비료 있잖아요. 그럼 농사는 안 돼요. 마디가 짜작짜작 붙어 있어요. 비료가 많으면 마디가 짜맞짜맞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도 여기 쪼그러져요. 비료가 작아지면 쭉 늘어져요. 그래서 비료 이 식값이 요것보다 올라가 버리면 무조건 농사를 망쳐요. 그래서 요 계산을 딱 해놨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농사 짓는 기준을 딱 만들어놨잖아요. 여기에서 조절해가 써라. 그래서 이파리 색깔 보고 맞추라. 이 기준을 만들어놨죠. 요걸. 그럼 물을 맞추고 비료를 맞추고 그다음에 비료 양을 맞추고 이파리 색깔을 맞춰라. 이파리가 살이 찌면 펴진다. 오므려지고 노래탱탱하면 안 된다. 이파리가 둥그러지면 비료가 작다. 예, 둥그러지면 비료가 작다. 이파리가 결쪽해야 된다. 이파리가 결쪽하면 비료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비료를 주고 연면식을 사지 않으면 농사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비 오기 전에 설탕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탕 말고 영양제 치면 안 됩니까?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말 같은 소리라. 설탕 먹어야 되면 설탕을 먹어야 되지. 거기다 양봉 벌에다가 된장을 갖다 입어서 먹는가? 그거 먹고 안 돼. 설탕이 이제 제일 빨리 효과 처리돼요. 혈이. 먹고서 금방 벌떡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파리에 이슬을 맺다가도 설탕 먹어보면 설탕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물을 먹어낼 수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주 재료는 요소거든요. 질소가 우리가 소화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추밭에 기술센터 가서 미생물을 갖다 줬다. 농사 망했다 이건. 고추밭에 미생물을 주는 순간에 고추가 거의 다 죽어요. 왜 그렇고? 질소를 못 붙으니까 일액을 맺으니까 병이게 다 죽죠. 며칠 전에 아주머니 전화 가지고 대표님 우리 고추가 연암고 심어가지고 5골은 미생물 주고 5골은 미생물 안 주는데 미생물 준 거 다 죽었지. 근데 미생물이 먹이체가 질소하고 탄수화물이거든요. 고추가 먹어야 될 게 질소하고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미생물을 줄 때는 우리 밭에 질소가 많아서 질소를 적게 하기 위해서 주거나 우리 밭에 설탕물이 많아서 적게 하기 위해 주거나 벌레를 잡거나 충을 잡거나 선택을 꼭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주면 이런 다른 일이 일어나더라. 그럼 미생물한테 맞아 죽어요 저거 잘못하면. 그렇죠. 미생물이 좋긴 하나 이놈이 미생물이 먹이가 뭐냐면 이 먹이가 미생물 먹이는 질소와 탄수화물 미생물 먹이가 질소 탄수화물 그 외 것도 있어요. 그 크게 나누면 미생물 먹이가 질소하고 탄수화물 나누거든요. 근데 야들이 이걸 먹어비고 나면 식물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잎이 금방 얇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 체리에다가 미생물을 갖다 주는 순간에 체리는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일어나겠죠. 혹시 안 줬는가요? 안 줬어요? 갖다 놨는데 안 줬어요. 다행히. 아니 그 미생물의 질소하고 탄수화물을 묵고 분해를 시켜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 나면 얘가 뭐 하겠습니까? 방귀뀌겠죠. 방귀뀌잖아요. 방귀뀌면 없어지잖아요. 방귀뀌면 없어져요. 에너지. 그러면 그 미생물은
여기 식물에 어떤 그게 존재하는 거는 그럼 뭐. 걔네들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써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입 아프게 왜 이러게 했겠네. 시중에는 각종 미생물이 엄청 많이 넘치나는데. 할 때마다 그러면 설탕 한 조각씩 열어야 돼. 요소 좋다는 이야기 이때까지 오늘 듣죠. 예. 고추 심을 때 밑비로 요소 한 포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요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 쓴 사람이 없어 아예 뭐. 그렇죠. 근데 요새 쓰는 사람이 없어 아예. 고추를 심어가지고 거의 대다수는 주렁주렁 달려요. 주렁주렁 달리고 나면 구멍뚫어가 빌어주면 농사 망해요. 그때 주렁주렁 달렸을 때 그때는 고추 뿌리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때는 헛골에다가 100평 요소 한 포 주면 되고, 왜 복골에 한 포 주고 뭐 이거 저 올코팅에 이런 거 주고 덮어놓으면 더 좋겠죠. 근데 안 덮어놓을 경우에는 한 포 요소만 주고 그 뒤에는 이파리가 좀 얇아지면 반 포씩 주라. 그래서 구멍 뚫어가 빌어주면 고추 모디가 짤막짤막해지는 게 있어요. 이파리가 처음에 이런 거 고추가 늘수에 잘 되는데 막 이파리가 짜잔한 게 나와요. 비로 가달아서. 어떤 거 보면 쭉쭉 고추가 마디마디 열리다가 한 두 마디 공가가 생기고 또 올라가는 경우 있거든. 요래 조금만 짧아져요. 짧아지죠. 아니 고추가 안 열리고 두 마디 건너뛰는 그래, 경우. 그게 비로를 잘못 주고 구멍을 뚫어 잘못 주면 마디가 짧아져요. 이파리가 쪼만해지고 가늘어져요. 그 비로 가다 되면 짜부러지고 가늘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굵어져요. 그 비로가 그럼 한 열흘이나 뭐 이래 한 20일까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비로 구멍을 뚫어주고 비로 조금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다는 거죠. 구멍을 뚫어가는.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요. 그 안 해는 대신에 코팅 비로가 딱 들어가지고 딱 밀어주거든요.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추비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추 추비하고 밑비로하고 합해가지고 많이 주면 한 1년에 한 7포 정도 먹어요. 100평에. 그렇죠. 고객들이 많이 구워야 돼요. 네. 그래서 고추를 평당 몇 건을 따라 그러냐? 채하라도 3건 이상 많이 따면 8건까지 따라. 그렇죠. 예. 한 포기에 평당. 예. 평당 몇 주 들어가나? 노지. 네. 고추가 열어서 손으로 찌르면 손에 안 들어가요. 황금을 넣고 고추 하는 구경 안 보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고추에 이렇게 손을 같이 찌르면 손이 안 들어가요. 고추가 뼈가 열어가지고.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그래서 물병이 와가지고 다 빠지는 거면 이렇게 물러서요. 물름병이에요. 물름병이 온 거는 비로가 작아서 일액이 나왔어요. 물름병이 오기 전에 무조건 키가 커요. 물름병이 오기 전에 키가 큰다고요. 키가 커서 이파리에서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는 물방울이 떨어지가 그게 잿빛 곰팡이 돼가지고 죽어요. 곰팡이가. 그래서 감자나 고추나 얘네들을 심었을 때 비료량을 못 맞추면 병을 엄청나게 해요. 물론 농약도 써야 되지만은 이렇게 해줘라. 그 영양제를 자주 치주고 비 오기 전에 꼭 설탕 농도를 늘려줘라. 그리고 비 오고 난 뒤에 가보면 잎이 얇아졌으면 빠른 시간에 영양을 다시 쳐가지고 잎을 두껍게 만들어놔. 그리고 고추에 그 칼슘 결핍이라는 그런 거 있죠. 예. 그거 다 뻥이네. 거짓말을. 그렇죠. 잎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요소 비료 주면 그게 하나도 안 나와요. 비료가 부족해서 그렇죠. 잎 두께가 얇아서 잎 두께가 얇고 단단해 물러서 그래요. 시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그 잎에 설탕이 들어있고 비 오고 난 뒤에 잎이 까맣게 단단하면 잎이 안 시들거든요. 그럼 고추가 안 시들어요. 그럼 결국엔 그는 칼슘 결핍이 아니고 시들었다는 거거든요. 시들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재배력이 다 안 맞아요. 그래서 고추가 이파리가
이파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파리가 약간 노란빛이 되고 여기가 노란빛이 되고 이파리가 약간 길쭉하게 쭈글쭈글하면 비록 과다. 과다. 요거는 약간 여기까지만 노란색이고 모양이 이렇고 힘줄이 노란 거 요거는 과다. 요거는 요거는 진청색 잎이 길쭉하게 생기면 정상. 요거는 비록 부족. 잎이 크면 비록 부족하다. 둥그러지고 크면 부족하다. 길쭉하고 이렇게 생겨 비로가 정상이다. 그러면 쬐끄만 하게 둥그러지면 이것도 비록 부족. 비로가 부족하면 무조건 잎이 둥그러져요. 비로가 부족하면. 그래서 비로가 부족하면 잎이 둥그러진다. 그래서 길쭉하게 이 상태로 마디가 안 늘어져야만이 비로가 맞다. 비로가 무조건 부족하면 무조건 이파리가 커지고 키가 커져요. 그리고 비로 너무 많이 주면 짜버려져요. 그 구멍 뚫어같이 고추 비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감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료를 백평에 4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감자가 구멍 뚫을 때 보면 이파리가 색이 진하냐 연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색이 진하면 비료가 있다 소리고 감자 구멍 뚫고 조금 이파리 나풀나풀 클 때 이파리 끝에 물방울 맺히면 비료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감자밭에도 첫 비료는 헛골에 100평에 3% 줘도 돼요. 그럼 어릴 때는 비료를 한 포로 줘도 되는데 커서는 뿌리가 많이 뻗었기 때문에 반포씩 주라는 거예요. 대표님, 예. 그 감자요. 예. 그 고자리 가려면 그 더댕이병이라고. 예.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 감자가 균에 의한 병이 있고 예. 가리 가다에 의한 병이 있어요. 가리 가다에서 그 더덩이병은 일부 균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균이 이거 발생해서 그러는데 이 균은 균이 발생 주 원인이 잎이 두께가 얇아서 생길 수 있어요. 잎 두께가 얇으면 생겨요. 그럼 희발이가 없고 아그 비실비실하면 감자가 비은 거 보시죠. 뻔 감자. 아니 감자에서 좀 그런 게 말씀 많이 듣는데요. 예? 감자. 감자가 안이 비은 거. 예, 아니 좀뭐 깔아본 것처럼 새까만 반전같이 그런. 정상적인데 가운데 빈 게 있다. 요거는 뻔 감자. 뻔 감자. 그리고 이것들도 여기 쓴 거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여기 그것도 좀 묻어 있고. 예, 총을 맞은 것처럼. 예. 이게 자기 순환이 안 맞으면 이게 탄수화물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이 더 많아요. 예. 그 잎 두께가 얇아가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배추 뿌리 혹병이 생기거든요. 그와 같이 얘들이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생기는 병들이 많아요. 특히 좀뭘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가리를 좀 약간 걸좀 내야 되나요? 연면십이 설탕을 써주고 추비를 질소를 계속 써줘야 돼. 예, 잎을 두껍게. 그러면 여기 땅 속에서 고온 장애로서 이런 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뜨거워서. 죽었어요. 예. 뜨거워서. 그래서 겨울 감자들이 이게 잘 안 생겨요. 겨울 감자들은. 감자로 해야 되는 가을 감자 하지 말고. 예, 봄 감자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또 가을 감자는 안에 비인 것도 생기거든요. 더워서 안 크고 있다가 갑자기 크면 안이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봄 감자가 또 이렇게 쪼개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봄에 감자가 순이 올라가 크고 있을 때 썰이가 오고 땅 밑이 얼어서 그래요. 썰이가 오가 얼으면 이게 살튼 것처럼 이 갈라진 거 있죠. 여기 뚝 갈라진 거 어떤 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많이 쪼개진 거. 그것들이 일찍 심어가지고 봄 냉해에서 땅 속에 세포가 굳은 거예요. 세포가 굳은 것들은 뒤에 이게 성장을 하면 쪼개져 버려요. 열과처럼 쪼개져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살이 차겠죠. 뺑뺑하게. 그러면 요놈이 얼은 거는 그냥 지나간 일이고 비료를 더 주고 연면시에서 살을 찌우가 통통하게 만듭니다. 통통하게. 그래서 비료가 적게 주면 병이 많이 생기고 감자 같은 경우는 섭해를 싫어해요. 그리고 잎 두께가 얇아서 말라 죽을 때 되면 감자가 잘 썩어요. 잎이 푸르면 안 썩어요. 그럼 잎 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땅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잎 속에서 지상부 잎이 이파리가 진녹색에 요 심줄이 노랗게 요 심줄이 노랗게 키워요. 잎이 두껍고 그렇게만 키운다면 괜찮다. 탄저는 비 오고 난 뒤에가 잘 들어요. 비 오기 전에는 탄저약을 친다고 해서 비 오고 난 뒤에 탄저는 꼭 합니다. 대표님, 예. 감자가 순을 빼놓고 나서 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게 지금 추비를 처음에 감자 순 뺄 때 그때 추비를 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반포씩 하라고 그러셨죠, 그죠? 예. 그러면 한 몇 번 정도 가능한 겁니까 그게? 한 3번 추비를 꽃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꽃 피고 난 뒤에 캐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네. 수확 20일 전까지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고추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린 예. 그린 두 번에 칼 한 번. 칼을 한 번씩 그린 예. 고추같이 그렇게 쳐야 되는 거죠 감자도. 예. 그렇게 해줘가지고 이 감자가 비료가 부족하면 이파리에서 일액을 맺어요. 이 잎에서 물방울이 맺히면 이 물방울이 맺히면 요것이 타고니로 오면 여기에서 병이 생기가 자빠져요. 그죠? 그럼 여기 넘어가면 이 물방울들이 병이 생기는 게 엄청 많습니다. 여기 타고니로 오면 죽어요. 감자가 저 중간에 보면 시들시들하고 죽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네, 그게 여기 비료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 토양에 수분을 측정하면 수분이 있는데도 시들거든요. 그리고 요 감자 줄기가 이파리가 요래돼 있잖아요. 요래돼 있는데 여기 한 개가 탁 시드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개만. 요것도 다 싱싱한데 여기 한 개가 딱 시들어요. 그 비료가 부족하면 이렇게 돼요. 잎 두께가 얇아지면 이파리가 여러 개 있는데 한 개만 딱 시들어요. 참깨밭에도 가보면 참깨가 요렇게 있는데 이파리가 한 장만 딱 시들어요. 모가지인데 한 장만 딱 시들고 있어요. 그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한 놈을 죽이고 전체 먹고 살자는 소리거든요. 이파리가 감자가 요거는 죽어도 영양 전체 먹고 살자는 소리거든요. 참깨도 보면 잎이 두께가 얇아지고 탄수화물이 부족해지고 일액을 맺고 이러면 한 장이 딱 시들어요. 그럼 참깨도 어릴 때부터 연면십을 충분히 해줘야 여기에서 참깨가 달리는데 참깨가 비로적이 좀 밑에 이만큼 안 달려요. 참깨는 비료 안 하는데요. 그거 줘야 돼. 그러면 감자를 갖다 감자 순을 빼고 나서 예. 연면 시비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하면은 물 500에 그린 1,500에 설탕 한 3kg 정도 하면 예. 그때 그 정도 하면 되겠어요. 예. 그런데 이 감자에 그 봄비가 많이 올 때는 이 그 그린이나 칼라를 2리터를 쓰는 게 좋고, 혼합해서요? 예, 설탕을 한 가지만, 이 둘 중에 한 개만, 그 설탕을 5kg를 쓰는 게 더 좋다. 20리터에 500에. 이게 비료가 비가 오면 잎이 얇아질 거거든요. 얇아지면 없어진 게
설탕이. 잎에 없어진 게 설탕이라는 거예요. 잎에 없어진 게. 근데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비가 와가지고 없어지니까. 근데 설탕이 물 500에 5kg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파리가 상하진 않아요. 예,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고추가 끝고추가 예. 상당히 풋고추로 지금 내버린 경우가 그게 썰이 맞고 하는데 끝고추를 붓게 만들어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것만 좀 이야기해요. 수확 그 고추가 그 썰이 오기 45일 전에 예. 그때부터 칼라하고 염화가리를 살포해서 설탕하고 그 이겨. 그 수치상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우리가 끝고추 익히는 방법. 예, 끝고추 익히는 방법. 끝고추 익히는 방법은 이게 썰이 오기 썰이 40일에서 45일 전에 이때 전에 칼라 요거는 물 20리터 아이고 물 20리터 기준 500리터로 할게요. 500리터. 예, 칼라 물 500리터에 2리터에 설탕 3kg에 염화가리 1에서 3kg 색깔이 잎이 진하면 가리를 늘리고 잎이 연하면 가리를 줄여가지고 살포를 계속해주고 이파리를 노랗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달린 고추는 다 익어요. 그걸 몇 번 쳐야 되는 거예요? 횟수를 말로 할 수 없어요. 비가 오버리면 또 진해지면 또 계속해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물 20리터에는 칼라 끝고추 익히는 방법 칼라 80cc에 설탕 120g 염화가리 염화가리가 40에서 120g까지.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염화가리 더 늘리고 10kg까지 해도 괜찮아요. 물 500에. 낮아지면. 예, 25kg를 연다고 해서 고추가 안 말라요. 쓰여오기 45일 전이면 몇종 되는 우리가 100년. 그래서 썰이 오기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가리를 더 늘려라. 가리를. 썰이가 오기 전에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가리 양을 더 늘려라. 그러면 사과도 온도가 내려가면 가리 늘리거든요. 온도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도 가리를 잘 먹어요. 온도 내려가면. 그런데도 가리를 더 늘려라. 질소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질소량이 많기 때문에 가리를 늘려야 돼요. 가리를 늘리면 어떻게 순환이 더 빨라지면 어떻게 이파리가 노래지면서 달린 고추가 요만큼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붉어진다 이 말입니까? 그것도 질소량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음다리는 또 더 빨리 해야 돼요. 양다리는 그 썰이 오기 40에 45일 전이면 음다리는 50일 전에 땡겨야 돼요. 음다리 더 춥기 때문에. 예, 그 차이가 다르다. 하여튼 오늘 우리 함양에 우리 원예작물 뭐 이렇게 과수 이렇게 황금을 놓고 강의를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처음이 돼서 이렇게 기준이 좀 그 농가들하고 이렇게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눈높이를.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고 정확하게 듣고 해야 되는데 안 듣고 잘못하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라는 기준은 많이 정해줬는데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온도가 떨어지가 변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많이 달라니까 바람이 더 잘 잡아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 과정이나 이게 제가 만드는 것보다 그래도 저도 100%에서 조금 낮추고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점질 땅, 찰 땅이나 이런 땅에서는 비료가 용탈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조금 낮추고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질 땅에는 비료 좀 늘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재배되는 작물들이 다음에도 우리 이런 기회를 준다면 또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항이 있는데